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때 항상 가격과 성능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게이밍 제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쿨링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쿨링이 잘 된다면 같은 사양이라도 더 높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쿨링이 좋은 제품을 찾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터프 FX506HE입니다. 터프 시리즈 제품은 사실 종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가지의 바디를 가지고 여러 가지 CPU 또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저렇게 막 조합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번 이렇게 내용을 다르게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리뷰하기가 좀 까다로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터프의 조합은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진 i5 11400H,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3000 시리즈 중에서는 요거는 좀 반칙이다, 이렇게 할 정도 수준으로 가성비가 좋은 RTX 3050 Ti의 조합입니다. 제품의 상세 사양과 모델명부터 알아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상세 모델명은 터프 F15 FX506H B11539-1입니다. CPU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5 11400H를 가지고 있습니다. i5인데도 6개 코어에 12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세대 i7보다 성능이 높아서 11세대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 CPU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50 Ti가 장착이 되어 있고 최대 TGP는 터보 모드 사용 시 75W입니다. 메모리는 DDR4 16GB 1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여분 슬롯이 있어서 32GB 듀얼 채널 구성이 가능하고요. SSD는 PCI Express 3.0 4배속을 지원하는 1TB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1개의 여분 슬롯이 있어서 추가 확장이 가능하고요. 2.5인치 슬롯이 없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장착은 불가능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NTSC 45%의 144Hz 주사율을 가진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동급 최대 용량인 90WC를 가지고 있고 인텔 11세대 CPU를 사용한 만큼 썬더볼트 4를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무선에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제품의 무게는 2.3kg입니다.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39만 9천원입니다. 사양을 보고 CPU나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SSD 용량이 조금 크다, 나는 1TB까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때 SSD 용량을 낮춘 마이너스 옵션 제품을 별도로 등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제품의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박스는 터프 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터프 게이밍 F15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스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개봉해서 내부를 살펴보면 터프 제품에는 이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는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 본품이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부직포에 잘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뭐 잡다구리한 설명서들이 있죠. 보증서랑 뭐 이런 것들, 이건 다 다시 원위치로 넣어 놓고요. 어댑터를 꺼내보면 사각형의 기본 형태로 되어 있고 게이밍 제품에 어울리는 큰 사이즈입니다. 20V의 9A 180W 용량을 가진 제품입니다.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작아졌어요. 이게 실제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면 길이가 정확히 15cm, 그리고 두께가 2cm로 조금 넘네요. 2.3cm고요. 옆으로 넓이는 7.1cm입니다. 예전에 무식한 벽돌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작아졌고, 그리고 전원 케이블, 크로버 코드라고 부르는 타입이죠. 크로버 코드 타입의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어댑터는 예전보다 사이즈가 많이 작아져서 귀여운 사이즈가 된 것 같습니다. 제품의 사양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크기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상판은 알루미늄으로 제법 두께감이 있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 상판은 지지가 잘 되고 흔들리거나 이런 느낌 없이 딱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4를 지원한다고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키의 구성은 노멀한 스타일의 10키를 가지고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입니다. 확장 포트는 순서대로 전원 포트, 램 포트인 RJ45, HDMI 2.0 포트, USB 3.2A 포트 2개,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썬더볼트 4 단자, 그리고 3.5파이 오디오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의 길이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치에 맞춰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제일 우측 하단의 나사는 빠지지 않는 팝업 나사입니다.
뒷판을 열어서 보면 바로 전세대 제품들에 비해서는 히트파이프가 조금 두꺼워졌고 구성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쿨링팬도 블레이드가 촘촘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음이 줄었고요. 히트파이프가 CPU랑 그래픽카드 쪽으로 2열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픽 메모리 쪽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쿨링에 대한 부분은 충실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쪽은 열배출구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CPU는 열배출구가 뒤쪽으로 한 군데로만 되어 있는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옆쪽이 이렇게 확장 포트이기 때문에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옆쪽으로도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사실 이렇게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사이즈가 잘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죠. 이쪽은 NVMe 추가 슬롯이고 바로 옆에 메모리 확장 슬롯이 있습니다. 스피커는 좌우측에 있고 노멀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 사운드는 실제로 평균 이상의 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동급 제품 내에서 가장 대용량인 90Wc가 장착되어 있고 참고로 1번 슬롯은 PCI Express 4.0을 지원합니다. 기본 구성품이랑 외관, 그 다음에 내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터프 제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데 쿨러가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쿨러의 블레이드 개수가 조금 많아지면서 쿨링의 성능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소음은 약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CPU랑 나머지 성능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CPU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텔 11세대 i5-11400H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텔 11세대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이면 AMD R5 5600H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이전 세대인 10세대 i7 10750H보다 성능이 약간 높게 나옵니다. 성능 실측을 해보면 살짝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시네벤치 R23을 구동을 해보면 싱글코어는 1428점, 멀티코어는 9551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비교군인 R5 5600H의 경우는 싱글코어 1374점, 멀티코어 9974점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10세대 i7 10750H는 싱글코어 1182점, 멀티코어 7314점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1세대 CPU 성능은 이전 10세대에 비해서는 사실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나노 슈퍼핀 공정이 사용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고 발열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잡혔어요. 그 중에서도 i5의 성능 향상이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쿼드코어였는데 이번에는 6개 코어로 코어수도 늘었고 실제로 성능 향상의 폭도 가장 큰데 그러면 발열도 그만큼 많이 늘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발열 제어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성능 안정화를 위해서 클럭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습니다. 그 방법으로 성능을 안정화시켰을 때 시네벤치 멀티코어를 구동을 했을 때 최고 온도는 84도, 평균 구동 온도 82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게이밍 제품 중에서는 이 정도면 착한 온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소음은 사용자 위치에서 봤을 때 69dB 정도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소음도 그리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성능을 보기 위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구동을 해봤을 때 그래픽 스코어 15017점이 나왔고 CPU 성능인 피직스 스코어는 17834점, 컴바인 스코어는 5812점, 전체 점수 13234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픽카드 성능만 놓고 봤을 때 GTX 1660 Ti가 14553점, RTX 2060이 15497점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RTX 3050 Ti가 이 정도면 성능으로 봤을 때는 큰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리뷰를 했던 그 빅터스 제품이 RTX 3050 Ti 똑같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DGP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픽카드 스코어가 13566점이 나왔죠. 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점수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쿨링 성능 때문입니다. 실제로 터프 FX 506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점수가 최고 온도 75도, 평균 온도 72도 정도 수준이 나왔고 CPU 같은 경우에도 평균 68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빅터스 제품은 사실 그보다 좀 높게 나왔죠.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발열 제어가 잘 되면 아무래도 성능을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프 시리즈는 사실 항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패널 스펙인데요. ROG 등급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 가르기가 들어가서 패널 스펙이 조금 낮은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널도 낮은 스펙 제품이 예전보다는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페이퍼 스펙보다는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성능이 조금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로 측정을 해봤을 때 NTSC 49%, sRGB 68%, 어도비 RGB 51%, DCI-P3 역시 51%의 색채 연율을 보여줬고요. 패널의 평균 밝기는 288.2니트로 측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페이퍼 스펙보다 약간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패널의 절대적인 색채 연율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조금 더 색감을 좋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면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전의 색감이고요. 캘리브레이션 후의 색감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 눈으로 느껴지는 색감의 차이가 있으시죠? 캘리브레이션 프로파일은 제품 구매 후 요청을 하시면 적용하는 방법이랑 같이 메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터프 시리즈 중에서 인텔 i5-12400H랑 그래픽카드는 RTX 350 Ti를 가진 조합이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스펙을 가진 제품 중에서는 가장 성능을 잘 뽑아내기 때문에 뭐 이런 쿨링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뭐 단순히 게임을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3D 그래픽에 내가 입문을 한다 이러신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일한 사양들의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외관이 단단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구성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뭐 괜찮은 선택지의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제품의 등급상 뭐 PD 충전이 빠졌다거나 패널 스펙이 조금 아쉽다거나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격대 성능비랑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